이반 최희연입니다. 지금부터 총이치 기공화 2주차 강의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1주차에서는 의치상이 파졌을 때의 수리 과정을 설명했다면 이번 주에는 인고치가 파절되었을 때의 인고치 수리 과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건 총이치 기공학 2학기 전체적인 수업 계획서 화면입니다. 보면은 옆에 QR코드로도 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부분은 여기 지금 마우스로 가려지는 이 부분입니다. 오늘은 인고치아의 수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형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심리 기능에 문제가 없도록 리페어를 해줄 수 있는 게 이번 2주차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인고치 수리를 해봤었는데 2학기 초에 저도 실습 시간에 들어가서 해봤는데 이게 의치상 수리보다는 되게 간단하지만 교합 관계도 살펴줘야 하고 그런 게 좀 다소 힘든 부분이 있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의치상을 수리할 때에는 석고를 부어서 그 전의 상태까지 복원해야 되는데 인공치를 수리할 때는 그렇게 음영체까지 만들어낼 필요가 없이 매트리스만으로도 그 전의 의치 상태로 수리할 수 있다는 게 의치상 수리보다는 약간은 좀 간단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인공치 수리에도
원래 그 전에 의치의 기능 심미적을 정확하게 재현해 주는 게 가장 포인트가 되는 내용입니다. 인공치 수리하고 의치선 수리를 한 실습 사진을 여기 카페에 올리지 못했는데 마지막 총정리할 때 QR코드에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부분이 너무 기니까 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인고치 탈락 및 파절 원인에 대해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진치의 와스 제거가 불충분했을 때와 그 다음 큰 인고치 따라서 치조제에 너무 가깝게 배열될 경우가 있고 그 다음 레진 전시 전이 완일 큰 경우 그 다음에 기공 과정에서의 부지 그 다음에 환자가 떨어뜨리거나 그러한 부지로 인해 인고치가 빠지거나 파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탈락되거나 파절될 수의 원인은 5가지 이외에도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인고치가 왼쪽 사진과 같이 파트되어서 왔을 때 그 옆에 오른쪽 사진과 같이 어떻게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고치 수리 과정을 단계별로 알아보자면 일단 첫 번째 사진은 인고치가 빠져서 나온 사진입니다. 그럼 이제 새로운 인공치를 넣어줘야 하는데 이렇게 좀 조금 잔존되어 있는 인공치를 어떻게 깨끗하게 제거를 해줘야 하는데 그때 덴처바로 파주면 되는데 그때는 되도록이면 순측에 가까이 되지 않도록 파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주면 새로 인공치를 심어주기 전에 그 유지공을 뚫어주면은 레진과 유지를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게 새로운 인공치를 끼워봤을 때의 순축과 협측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리퀴드와 파우더를 섞어서 레진을 혼합해서 전입을 한 다음에 뜨거운 물에 중합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주면 기포 등을 더 막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치 다듬질 과정과 그 다음에 연막 과정의 퍼미스 과정으로 원래 파절 위치가 새로운 레진치로 리페어되는 설치 사이즈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탈락의 양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사진과 같이 약간 남아있는 경우와 인고치가 깔끔하게 빠져버리는 경우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전의 상태와 같이 똑같게 리페어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인고치 수리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인고치가 이렇게 파절되거나 탈락되어서 나온 경우의 사진입니다. 이러한 원인은 와스 제거의 불충분, 그 다음에 찌꺼기가 남아있는 경우, 그리고 인공치아가 너무 큰 상태로 치조제에 너무 가깝게 배열된 경우 등과 또한 레진 전입 시 압력이 너무 과다한 경우 등과 같은 기공 과정에서의 부주의와 또한 환자가 장착 후 부주의함에 의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공치아가 파절되어 나온 경우에는 이렇게 잔존되어 있는 인공치아를 덴처바로 깔끔하게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그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수축에는 최대한 손대지 않도록 해주는 게 그 전의 위치상을 제대로 재현해 주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다듬어 주고요. 그 다음에 새로 인공치를 다시 심어 넣어야 하는데 그 새로 인공치아의 밑부분에 덴처버로 유지공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세로의 인공치아와 의치상 간의 결합력을 더 높여주기 위함입니다. 레진과의 결합력을 높인다는 거죠. 그 다음 이렇게 새로운 인공치를 의치에 한번 맞춰서 조립해 봅니다.
실습 시간에는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약간의 간격이 있죠? 이렇게 레진이 들어갈 수 있는 틈을 만들어줍니다. 협조보다는 설치 쪽으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레진 리퀴드와 파우더를 준비합니다. 그 다음에 레진을 채워 넣어줍니다. 설치 쪽으로. 그 다음 앞순도 살짝 채워주고 그 다음에 뜨거운 물에 중합시켜줍니다. 뜨거운 물을 중합시켜주면 기포도 덜 생기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덴처버 등으로 다듬질을 해주고 퍼밋으로 연마를 해줍니다. 그러고 나면 이렇게 으치수리가 완전히 리페어 되어서 나옵니다. 이거는 구스우치 파트에서의 수리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구스우치에서 인공치가 빠졌을 때의 경우입니다. 똑같이 남은 인공치를 덴처바로 깨끗하게 제거해 줍니다. 그 다음 새로운 인공치를 데워봅니다. 그 다음 스티키 왁스로 그 옆에 구치부와 연결시켜줍니다. 그 전에 저희 실습 시간에서는 이 인공치 수리할 때 여기서는 스티키 왁스를 고정시켰는데 그 전에 인공치를 끼워놓은 상태에서 매트리스 그러니까 퍼티를 떠서 이렇게 매트리스를 깔아준다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식으로 깔아준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인고치를 다시 넣고 그 다음에 매트리스와 인고치아가 딱딱 맞은 상태에서 레진 전입을 해주면 더 쉽고 정확하게 조립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렇게 레진과 리퀴드 파우더를 준비하고 리퀴드를 먼저 살짝 발라줍니다. 그 다음에 레진을 조금씩 채워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레진을 압력 조합기에 넣어 중합시켜줍니다. 중화시켜준 다음에 다듬질과 연마가 끝나면 이렇게 인공치가 파절되기 전에 부분 틀리로 완벽하게 나온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주차는) 으치상이 파손되었을 때 수리 방법을 배웠다며 (2주차에서는) 인고치가 파손되었을 때의 수리 방법에 대해 배워봤습니다. 둘 다 방법은 약간 좀 다르지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같습니다. 그것은
파절되기 전의 의치로 완벽하게 심미적, 기능적으로 완벽하게 되돌려 줘야 한다는 게 둘 다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초미치 기구와 2주차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